예,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오후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윤석열 쇼크에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이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로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 모두 겉으로는 평안한 분위기였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당은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이 윤석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야당은 야당대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체 지금 국정 운영 방향도 바꿀 수 있는 사태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금 야권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인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지지율의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더욱 급등할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여야 모두 충격에 빠졌다, 이런 모습입니다. 먼저 여당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라고 자위를 해보는 모습입니다. 이 급등세가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흔히 또 빨리 빠지는 경향이 있다, 이 지지율이. 그런 부분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동안 산산이 흩어져 있던 소위 보수 자유우파가 이 윤석열 현상을 놓고 대결집하는 이 분위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야당에서는 진짜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환영하는 쪽, 견제하는 쪽, 공격하는 쪽, 이렇게 막 나뉘는 형편입니다. 야당이 윤석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현상을 환영하면서 윤석열 현상 그 자체를 야당의 힘으로 가져오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윤석열이 24.7%로 이낙연, 이재명을 제치고 완전히 1위로 올라섰는데요. 지금 윤석열이 야권 보수층이라고 하는 이 층에 60%가 넘는 지지율을 결집시켰습니다. 또 영남의 표를 결집을 시켰고요. 충청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중요한 것은 여권, 호남이나 여권 지지층에서도 13%가 넘는 지지율을 끌어왔다는 겁니다. 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3강 구도를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1위로 완전히 올라섰고, 또 앞으로 보수를 대결집하고 중도층을 엄청나게 끌어오고 진보층에서도 상당 부분을 끌어오는 이런 현상을 보임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급등할 것이다. 보통 유력한 정치인의 경우에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고정 지지층, 자기의 고정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묶으면서 외연을 넓혀가는 작전을 쓰는 후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 지지율, 폭이 넓은 전체 지지율 가운데서 자신의 지지층을 견고히 다져가는 반대의 방향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럼프나 바이든의 경우, 또 문재인 대통령과 또 박근혜 대통령, 이런 경우를 비교해 보면 그걸 금방 알 수 있는데, 윤석열 경우에는 지금 전체에 걸쳐서 보수의 대결집도 일어나면서 중도층도 아우르고 진보층에서도 상당 부분을 끌어오는 이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제 윤석열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자기의 기반을 단단하게 어떻게 다져갈 것인가, 윤석열 현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윤석열 현상에 따라서 하나는 보수층이 대결집하면서 정권 교체의 희망을 갖게 됐다는 점요. 이게 1위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여당으로서는 이 집권 연장 전략을 수정해야 될 위기에 봉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이재명을 믿고 있는데 이낙연, 이재명이 사실은 박스권으로 고착되어 있다라는 거죠. 차기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이 사실은 최대 변수로 지금 떠올라오게 됐고요. 당장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도 윤석열이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전체의 국정 방향이 움직일 건가는 좀 더 있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여권이 지금 일시적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 이낙연, 이재명의 지지율 40%, 합하면 40%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위기다, 정말 위기다. 이게 윤석열에게 1위 자리를 뺏겼지만
그건 보수 대결집, 또 자유우파가 대결집 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부분이지만 민주당 스스로,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이게 위기다라고까지 느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40%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 방향이 확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 와서 문재인 정부의 좀 오만하고 위선적인 국정 방향이 바뀌게 되는가? 그 위기는 오는가? 저는 윤석열 지지율이 30%를 넘어가게 되면 이 여권 두 사람, 이낙연, 이재명의 지지율이 무너지게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30% 밑으로 추락하게 된다면 30% 초반이나 이렇게 추락하게 된다면 곧바로 엄청난 레임덕, 엄청난 권력형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국민적인 저항 이런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국정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지지율 1위에 대해서 여권에서 반응을 구체적으로 낸 사람이 추미애와 정청래입니다. 제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말들을 많이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로 평론하지는 않는 입장인데 오늘은 좀 굳이 해보려고 하는 건요. 여권에서 추미애나 정청래가 가장 자기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내는 편이죠. 이 정치인들이 이 복선을 깔고 삼중 사중의 복선을 깔고 얼굴에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추미애와 정청래는 그러지 않는 편이다. 솔직한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추미애는 오늘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대권 후보 1위로 등극을 했는데 지금 윤석열이 원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 검찰공화국이 되어간다. 정치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당장 원전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 않는 말이죠. 거짓말이죠. 추미애는 또 윤석열이 과거 중앙지검에 있을 때 원전에 대한 수사를 할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하는 건 정치적 목적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사건이 전혀 다르죠. 과거 원전이 문제가 됐을 때는 정말 정책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요. 감사원에 감사가 나왔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얘기를 했죠. 이 정책 집행 과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 부당한 점이 있었다. 그 다음 감사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은 원전 정책을 체크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오히려 추미애의 말에서 윤석열이 오히려 과거에 수사를 하지 않고 지금 수사를 하는 이유는 정책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 정책의 결정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 부당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입증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해 주는 그런 얘기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추미애는 이제 이 말 저 말 막 해보는 겁니다, 지금. 또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이 1위를 차지하면서 국민의 힘이 사라져버렸다. 이제 야당은 제대로 된 후보도 한 명 없고 야당이 지리멸렬했다. 이렇게 야당을 비꼬았습니다. 또 윤석열도 마냥 좋아할 일만 아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미경 검증이 기다리고 있다. 가족 의혹이 불러올 거기 때문에 본인도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을 했습니다. 정청래 답죠. 근데 정청래가 좋은 점은 자기 속마음을 숨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정청래는 또 저는 윤석열과 추미애의 싸움에서 추미애가 이미 졌다라고 했는데 정청래는 앞으로 추미애가 이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정청래가 국민의힘은 지리멸렬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자, 야당이 윤석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야당이 지금 웃을 수도 없고 울지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개인별로 물론 정치적 입지는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윤석열의 현상,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현상, 문재인 정부의 실정 부분이 윤석열의 지지로 이어지고 보수와 중도, 진보 모두를 아우르는 지지율이 윤석열에게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야당은 윤석열이 비록 정치권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표, 그 브랜드를 가져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야당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고 야당이 문재인 실정을 심판할 수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기대를 보여주고 야당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든다면 야당이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인 지금은 야당의 폭, 넓이를 키워가야 할 때다. 야당 내에서 다툴 일은 절대 아니다. 야당 내에서 다툴고 경쟁할 때가 오겠죠.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무너졌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함께 손잡고 함께 도와가야 하고 함께 어깨동무를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때다. 이렇게 보니까 정청래의 말은 얼마나 속이 상하면 저렇게 국민의 힘을 걸고 넘어질까? 자기 속이 더 상한다 이런 얘기겠고요. 그 다음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에서 추미애가 이길 것이다. 추미애가 칼을 쥐고 있고 윤석열이 칼 끝을 쥐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추미애가 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국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일 세상에서 재밌는 게 불구경, 싸움 구경이라고 하죠. 싸움 구경을 하다 보면요. 싸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복싱도 있고 레슬링도 있고 길에서 싸우는 뭐 사람들끼리의 이런 뭐 그냥 길바닥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그 싸움의 장소, 싸움의 분위기, 상태에 따라서 다 싸움이 갖는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복싱에는 복싱의 룰이 있고 레슬링은 레슬링의 룰이 있고 하다못해 길바닥에서 싸우는 경우도 해야 할 것과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싸우는 뭐 당사자 또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죠. 뭐 길바닥에서 싸우다가 뭐 갑자기 뭐 너 고향 어디야? 뭐 네 애비 누구야? 네 나이 몇 살이야? 이러면 이거 싸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개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진흙탕 개싸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은 윤석열은 격조를 지키고 철저히 절제하면서 국정에 대한 논란으로 문제를 가져간 겁니다. 논쟁으로. 근데 추미애는 진흙탕 개싸움을 한 겁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가진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해대면서 이건 뭐 네 애비 누구야? 뭐 네 나이 몇 살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러면 벌써 우리 길바닥 싸움을 보다가도 그러잖아요. 싸움이 그래 되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럼 뭐 그쪽이 진 거잖아요. 그건 이미. 그럼 사람들이 다 싸움 뭐 그럼 끝났네. 복싱을 하다가 갑자기 발을 쓰면 그 끝난 거 아닙니까? 싸움은.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추미애가 졌다라는 거고요. 지금 정청래가 앞으로는 추미애가 이길 것이다. 윤석열이 칼 끝을 쥐고 있을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윤석열은 이명박, 박근혜를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직접. 수없는 많은 그동안 5년, 6년 동안 여야를 통틀어서 검증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지금도 아직도 윤석열을 탈탈 털고 있는데도 뭐 별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틀은 추미애와 여권이 역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 또 여당 여러 차례에 걸쳐서 탈탈 털었습니다. 뭐 계속 흠집을 내면 뭐 단추 하나 떨어진 거 찾아낼 수 있겠죠.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단추 하나 떨어진 거 찾아냈다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추미애가 이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청래, 추미애는 언제나 솔직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